이강인 선수가 지난 말라가와의 개막전에서 좋은 스타트를 끊었잖아요. 이게 고작 나흘 전이었죠. 수비수 3명 묶어두고 왼발 가마차기로 멋진 골을 넣었으니 이보다 더 좋은 시작이 없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딱 나흘 뒤 오늘 새벽 비아레알과의 두 번째 경기를 마치고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이전 영상에서도 언급했지만 스페인 언론이나 팬덤들이 아주 무서운 곳이거든요. 영국이나 프랑스랑은 비교도 안 되게 뜯어버려요. 이게 진짜 환장한 노릇인 게 스페인 현지에서 제일 영향력 있다는 매체 마르카가 이강인에게 별 하나를 박아버렸어요. 근데요, 이 매체 지난번엔 이강인에게 만점 평점인 별 3개를 줬던 매체거든요. 사실 오늘 경기가 별 하나 받을 만한 최악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별 하나 박아버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위협을 가할 누군가 없이는 타격을 줄 수 없다. 즉 공격수 없이는 공격할 수 없다는 게 분명해졌다라고요. 이날 이강인이 투톱으로 공격수로 나섰는데 이런 말은 사실 뒤로 돌려깐 거죠. 투톱으로 나서서 6번이나 슈팅했는데 유효 슈팅이 없어서였는지 공격 기여도가 사실상 무시된 평점이라고 보는데요. 이 평점 보고 깜짝 놀랐는데 정말 냉정하죠. 경기 후 여기저기서 우려하는 말들이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우려할 수준은 아닌 듯한데 일단 냉정하게 짚어볼게요. 이번엔 이적 후 첫 공식 선발했죠. 시메오네 감독은 이강인을 아데몰라 루크먼과 함께 최전방 투톱으로 배치했어요. 원래 측면이나 중원에서 볼 잡고 키패스로 조립하는 유형인 이강인한테는 익숙하지 않은 자리죠. 그리고 이날 경기 시메오네 감독한테는 의미가 컸을 거예요. 비아레알하고 묘한 악연이 있거든요. 지난 시즌 마지막 원정에서 1대5로 완패하면서 라리가 3위 경쟁에서 밀려나 4위로 시즌을 마감했었죠. 이 배경을 알고 보면 시메오네 감독이 개막전에 이강인 골과 플레이를 보고 난 뒤 곧바로 선발 승부수를 던진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이강인 선수 공간만 나면 슛을 엄청 때렸죠. 경기 시작 38초 만에 왼발 슈팅. 초반부터 적극적인 모습 정말 좋았어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전반 35분, 42분 추가 시간까지 슈팅을 시도했는데 골대를 크게 벗어나거나 수비에 막혔어요. 전반에만 4차례 슈팅, 유효 슈팅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위치 선정이나 타이밍 자체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이 이강인이 슈팅을 몰아치는 동안 박스 안 동료들의 침투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왔거든요. 마르카도 최전방에 정통 공격수가 없다 보니 팀 공격이 이강인 개인 중거리 슛에 의존하는 모양새가 됐다고 비판했고요. 원래 그렇잖아요. 통계는 개인 활동량을 보고 매기지만 현지 매체는 팀 완성도로 냉정하게 채점하니까요. 이 지점이 별 하나의 진짜 이유라고 봐요. 후반 14분 푸빌의 골로 아틀레티코가 앞서갔고 이강인도 후반 2차례도 슈팅하며 6차례를 채웠어요. 양팀 최다였는데 여기서도 유효 슈팅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보고 싶지 않았던 장면이 자꾸 잡혔는데 경기 중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다들 보셨을 거예요. 후반 중반 넘어가면서 이강인이 계속 허리춤에 손 올리고 서 있는 모습이요. 힘든 건 당연한데 이런 모습이 감독이나 팬들에게 자꾸 노출되면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빅리그에선 힘들어도 티 안 내는 게 공공연한 룰이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후반 21분 감독이 바리오스로 바로 교체시켜버리죠. 이강인 팬들은 체력 저하에 여러 이유를 대며 합리화하려 하겠지만 피지컬이나 체력적으로 엄청 탄탄한 스페인 리그에서 체력적으로 밀리는 모습은 치명적이에요. 사실 첫 경기에 이어 두 번째 경기에서도 골을 넣고 싶었을 거란 건 당연한 거겠죠. 의욕도 강했을 거예요. 근데 초반에 에너지를 쏟아붓다 보니 후반에 급격히 떨어지는 상태가 나온 거죠. 또한 말라가전과 비교하면 이번 경기에서 왼쪽에 있을 때와 오른쪽에 있을 때 움직임 차이가 꽤 뚜렷했어요. 오른쪽에서는 대인 방어 벗겨내는 타이밍이나 패스 연결이 원활했고 왼쪽에서는 답답한 장면이 더 많았고요. 사실 발렌시아, 마요르카, 파리 시절 통틀어 이강인이 가장 좋았던 자리가 대체로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왼쪽에서 움직임이 날카롭지 못했고 과거 오른쪽이 더 원활했던 건 우연이 아니라 일관된 패턴이라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날카로운 패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키패스 2차례, 패스 성공률 80% 초반대까지 킥력과 패스 센스라는 핵심 무기는 이 경기에서도 보여준 거죠. 다만 득점으로 이어지지 못했을 뿐이에요. 이강인 교체 아웃 후 경기가 드라마틱하게 흘러갔죠. 후반 31분 르노르망이 박스 안 반칙으로 VAR 끝에 퇴장, 페널티킥까지 내줬고 33분에도 페널티킥으로 실점하며 1대2로 역전당했는데 후반 40분 시메오네 감독 아들이죠. 줄리아노가 동점골을 터뜨리면서 2대2로 마무리됐습니다. 정리하면 6차례 슈팅, 2차례 키패스, 80%대 패스 성공률까지
숫자로 보면 팀 내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였던 건 사실이거든요. 다만 냉정하게 볼 지점도 있어요. 6번이나 슛을 때렸는데 유효 슈팅 없는 건 아직 폼이 안 돌아왔다는 신호고, 후반 체력 저하, 그리고 낯선 포지션에서 좌우 편차까지 완전한 적응은 아직이라는 방증이죠. 팬 입장에서는 뭘 해도 좋게 보일 수밖에 없죠. 데뷔골 임팩트가 워낙 컸으니까요. 그런데 마냥 잘한다 우쭈쭈 하는 건 진짜 아니라고 봐요. 축구는 냉정한 세계이고 진짜 축구를 좋아한다면 그 냉정함을 판단해 줘야 해요. 이강인 선수가 한두 경기 더 기회는 받겠지만 여기서도 인상적인 모습 못 보여주면 로테이션에서 밀릴 가능성도 배제 못하거든요. 공격수 부재라는 말이 있지만 이 팀 선수층 탄탄하거든요. 이적 요청설 돌던 알바레스조차 교체 투입되자마자 야유받는 걸 보면 시메오네 아틀레티코는 결과로 증명 못하면 가차없는 팀이라는 걸 바로 보여주잖아요. 네, 그냥 얄짤없어요. 데뷔골 찬사만큼이나 오늘 같은 평점이 이어질 경우 그 반대급부도 커지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하겠죠. 저는 이강인이 이 적응기를 오래 끌지는 않았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경기 결과 나오는 대로 다시 냉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